진짜 이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정신 질환을 일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전투 비행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태고,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홍지구는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현안을 분석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이 꽤 오랜 시간 묵혀두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공항 이전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대선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군공항 이전 이슈가 지역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한 출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님이십니다. 네, 김진표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특례시 유문종 제2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문종입니다. 자, 먼저 수원 군공항에서 이륙하던 전투기가 추락을 했어요. 네. 안타깝게 조종사가 순직을 했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 연결식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예. 그 지역이 추락 지점하고 민가하고 어떻게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추락 지점이 민가에서 꼭 100m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정민 소령이 그 이젝트 단추를 눌렀더라면 비행기는 그대로 가서 민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순직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셈이죠. 만일 일반적으로긴 공군기지는 대개 바다에 접해 있고 바다를 향하여 비행기가 뜨고 또 바다에서 내리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송탄에 있는 소위 오산비 공군기지라고 하는 곳, 평택 송탄에 있지만 그것도 활주로가 바다로 향하여 뜨고 내리는데 수원 이 화성에 있는 10전투 비행단은 활주로가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남북으로 뜨고 내리게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이 경부고속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소음 피해도 더 크고 위험 문제도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럼 김 의원님, 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그 전투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 7번째 이 10전투 비행단에서만 난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7번 중에 한 번인가를 빼고는 전부가 다 이번에 나왔던 기종 F5. 네. 이 10전투 비행단에 그 비행기가 무려 40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됐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연결식에 참석했던 국방부 장관이나 또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도 조금 새로운 비행기로 바꾸는 계획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야지 이 사람을 이렇게 아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유문정 부시장님. 네. 그 원래 공군 기지가 도심과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거지와 이렇게 겹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수원 군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54년도에 우리 한국군으로 넘어오면서 운영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허허벌판에
정말 그렇죠. 호젓한 이런 공간에 공항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도시가 계속 지금 팽창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 공항 주변에 소음 영향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한 3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뭐 그 곡선동이나 또는 이 고색동에 이런 데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이건 뭐 수원뿐만 아니라 예. 화성 상황도 마찬가지, 남쪽도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진안동이나 기배동이나 이런 쪽에도 아파트들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의 그 벌판에 있었던 비행장이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닌 문제가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10전투 비행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약고가 결국은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거, 군 공항이다 보니까 탄약고가 가까이 있다는 거,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화성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면인데 전체 비행장이 약 192만 평 되는데 네. 수원 지역에 약 158만 평인가 정도 되고 예. 나머지 33만 평 정도가 화성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성 지역 그 33만 평 중에 32만 평이 탄약고입니다. 아, 탄약고예요. 네, 거기가 탄약고가 그 매그넘 탄약고라 그래가지고 장갑차와 전차를 뚫을 수 있는 열화 우라늄탄 네. 133만 발이 60개 탄약고가 다닥다닥 붙어서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병점의 도로나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이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성에 사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옮겨야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동탄과의 거리도 사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작년 10월인가에 입주가 끝난 그 화성의 그 아파트 병점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가 2,600세대인데 그럼 비행장과 불과 2.5km네. 그렇게 가까워요? 예. 그렇게 해놨는데 그 주변이 전부 탄약고거든요. 예.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바로 밑이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죠. 이게 탄약고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음도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는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수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지금 수원과 화성에 이 소음 피해로 보상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한 8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보상액은 한 355억 원,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원이 한 256억, 그리고 화성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99억 정도가 이제 화성 시민들의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좀 기준으로 보면은 수원에 이제 그 평동, 그다음에 서둔동, 그다음에 구운동 쪽, 그다음에 세류 2동, 건선 2동, 그다음에 곡선동의 주민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면 이제 한 8월경쯤에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좀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김 의원님, 그 지금 이제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소송이 있어갖고 소송에서 이겨야만이 보상을 해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그 법안을 위반했는데 10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보상 청구를 한 사건이 512건이고 전국에서 그리고 무려 175만 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국가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배상해 주는데 왜 국민을 괴롭히냐.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끌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아니 행정부에서 미리 조사해가지고 소음 피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기준으로 소음 피해가 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받아서 돈을 그냥 넣어주면 되지 않냐.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예. 그래서 그 입법이 이제 이번에 준비 기간 다 거치고 또 소음 피해 공역 조사도 다 해서 처음 시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년 10월에 그 수원 공군기지에서 2.5km 떨어진 지역에 아파트를 2,700여 세대를 그냥 해갖고 입주가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원 비행장 이전에 화성시의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려면 네. 그 아파트 인가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또 별도로 처리해 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음 피해를 해야 할 대상 국민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네.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 수원 토박이다. 또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 발굴의 달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원 토박이로서 수원 군공항이 지금은 참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사로 보면은 수원 군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 소음을 고스란히 듣고 자란 시민입니다. 네. 그 동네에서 네. 나서 자라고 서든동 제가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비행장이 이게 1954년도에 54년. 예, 네. 미군으로부터 이제 한국군으로 이양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10전투 비행단은 1951년도 전쟁 중이었죠. 그때 강릉에서 이제 창설을 했던 예. 비행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설이 되면서 6.25 전쟁 때에도 평양 대폭격이나 이런 굉장히 오래됐군요. 굉장히 네. 큰 활약을 했던 이런 부대고요. 지금도 우리 서북 영공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도 하고 또 이 수도권 방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행단이죠.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출격을 해야 되는 이런 군사적 임무를 띠는 이런 지금 비행장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간첩선이 넘어오는 1967년이나 70년, 71년도 이럴 때는 이제 간첩선이 왔을 때는 출격을 해서 격침도 좀 하고 또 언제입니까? 83년도인가요? 리웅평대가 이제 기순할 때 또 중공군도 기순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순을 유도해서 안착시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비행단이고 또 비행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수원 군공항 비행장이 수도권의 방어 역할을 해왔던 역사의 기록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군 기지 중에 가장 최전방에 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원과 화성에 그 공군기지 인접해서 많은 주민들이 살게 되고 소음 피해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공군기지는 완전 무장을 하고 2시간, 3시간 어떤 천후에 이틀, 사흘씩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계속 뜨고 내리는 훈련을 소위 기동훈련이라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전투 비행단은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훈련도 안 되고. 우선 이제 소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반발이 더 세지고 그러다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한 그 비행기를 뜨고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번에도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만약에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 훨씬 피해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그래서 공군도 이 적절한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분 말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수원군공항의 역사를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군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됐습니다. 해방 후 일본이 한반도를 떠나면서 수원군공항은 우리 공군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최초로 출격한 비행대대로 수도 서울을 방어해 왔습니다. 1954년에는 제10 전투 비행단의 주둔 기지가 됐습니다. 제10 전투 비행단은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 비행 부대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의 주역입니다. 1965년 대한민국 공군은 전력 보강을 위해 국내 최초 초음속 전투기 F5를 도입했습니다. 1975년에는 국민들의 방위 성금으로 당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F4 전투기를 구입해
수원 군공항에 배치했습니다. 1983년 요르단 후세인 국왕이 수원 군공항을 방문했고 학생들에게 비행장 견학을 허용하면서 공군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1983년에 이용평 대위, 1996년에 이철수 대위가 수원 군공항을 통해 귀순하기도 했습니다. 스리프는 앞서서 유도하고 있지. 스리프는 일선 쪽 피해서 남쪽으로 해서 수원으로 들어가시죠. 지난 70여 년간 수원 군공항은 서북 영공수호와 수도권 방위 최선봉 공군 기지로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수원시 인구가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투기 비행 궤도가 인근 주거지 등과 겹치게 됐습니다. 수원 군공항에 소음 민원 발생이 높아지면서 2009년 김용서 당시 수원시장은 수원 비행장 소음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소음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정신질환을 일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홍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희생을 강요하는 작태고 계약법 시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홍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 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서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70여 년 같은 자리를 지키는 수원 군공항. 기지 시설은 물론 장비 노후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수원과 화성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수원 입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전을 하겠다는 화성이거든요. 화성에서도 보면 지난해 화성 그 지난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참 이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이제 화성의 지방 정치인들께서 이제 중심이 돼서 화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를 굉장히 강렬하게 했었죠. 근데 그때 이유는 왜 수원의 기피 시설을 화성으로 보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감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 10전투 비행단이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과 예. 영점, 동탄 이 지역에도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을 주는, 소음 피해 위험을 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 사실도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화성시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땅이 넓은 편입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땅이 넓은 기초단체죠. 그리고 지금 화홍지구라는 곳은 네. 화성시와 평택시의 경계에 있는 화성호라는 호수를 포함하여 간척을 해가지고 약 1,800만 평의 간척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1,800만 평의 면적이라는 것은 수원시 지금 면적의 꼭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용도로 전혀 쓰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소음 피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계기로 화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의 서남쪽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화성시와 수원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 남부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에는 이미 공군기지가 미군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에 삼성, LG를 비롯한 많은 이제 시설이 거기 밀집돼 있고 또 거기가 주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을 수출하는데 생산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남부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전부 100% 항공화물로 운송을 합니다. 예. 그 평택의 생산 기지로부터 화홍지구까지는 자동차로 한 10분이면 갑니다. 평택에서요. 평택에서. 그럼 수송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공항 전체를 균형 있게 국제공항 중심으로 재개편할 때도 인천 수도권 전체의 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은 국내공항 중심이니까 그렇죠. 인천공항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수도권의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이 살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차피 10전투 비행단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인천공항에 4활주로, 5활주로를 건설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그거 하는데 한 5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군공항에 붙여서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은 3,500억이면 된다는 게 아주대학교 전문가들의 추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때 만들어주면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 전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화성 정치인들을 그동안 접해서 설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진안지구를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새로운 신도시. 그게 무려 2만 9천 세대, 그러니까 한 3만 세대 정도 되죠. 네.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기산동. 그런데 아까 그 2,600세대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2만 9천 세대를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바로 비행장에 붙여서 건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진안지구가 가능한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화성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화성시에서도 옮기는 거는 인정하는데 가능하면 화성시로 오지 말고 딴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화성시장의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제는 옮기는 반대는 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 수원시도 나왔으니까 화성시 대표하시는 분이 나오셔갖고 화성시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김진표 의원께서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7년, 8년 계속 오랫동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해법이 나올 것도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또 국방위원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 국방부가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은 후보지를 추가하겠다.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 하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당진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의원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진시가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건 아니고 만약에 화성시에다 준다는 혜택을 당진시에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수용하는 걸 시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군에서 그 작전상 불가능하다고 잘라버리니까 그 뒤에는 더 논의가 확산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견이나 전화나 서면 질문이나 요구가 접수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공군참모총장이 제가 질문 국정감사 때 작년 국정감사 때 공군참모총장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당진은 작전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죠. 이걸 이제 고시를 했어요. 여기에 경기 남부 민간 공항 건설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이제 화성시가 그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원에 있는 10전투 비행단을 경기 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5년,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안에 경기 남부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그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거지. 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을 해서 경기 남부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이제 구상인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예, 재원이 이제 이 대개 군사기지의 이전은 현행 재정 관련 법규로 보면은 기부대 양효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총괄 계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약 200만 평 가까운 금싸라기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의 시가가 다 2천만 원을 넘는 시가니까 새로 옮겨가는 곳은 간척지니까 평당 한 50만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같은 평수라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개발이익이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하는 것은 또 다른 원칙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전하려고 하질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군사기지와 시설은 그 기부대 양효 방식을 써서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서 얻어지는 그 개발이익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공군기지를 친환경적으로 첨단 기지로 잘 건설하고 거기서 남은 돈을 이전 대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기부하고 양효하는 것이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서 재원이 만들어지니까 일반 국민의 세금은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10전투 비행단이 이전되게 되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원과 화성 또 인근 경기도 남부 도시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첨단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첨단 R&D 산업기지를 건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약 20조 정도의 재원이 나온다는 게 수원시의 추계입니다. 네. 자, 유문조 시장님. 네. 그 지난해 9월에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를 저희가 보니까 경기 남부에다가 민간 공항을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원 군공항 이전하고 뭐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 좀 뭐 김준표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는 화홍으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을 해놨고 그리고 그런 사실도 국토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경기 남부 쪽에다가 이런 그 국제공항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국토부의 이번에 그 작년에 발표했던 고시 내용으로 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판넬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요. 바로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수원 비행장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데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간척지, 황호 간척지가 이제 이쪽 서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00만 평 되는 간척지 중에 한 440만 평 정도를 군공항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화성시에서도 이 지금
그 공항 주변으로 이쪽이 이제 진안 지구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바로 이제 동탄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담 지구가 있고 그래서 화성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군 공항이 사실은 지역 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부 쪽하고 동부 쪽이 연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기 남부 쪽에 한 740만 정도 인구가 사실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만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저 용인에 들어올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또는 수원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쩌면 이거는 그 경기 남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우리 그 김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비행장 이전으로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 공항을 이전하는 차원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동력을 얻어내는 중요한 거고 또 이 경기 남부권에서는 시급하게 그러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전과 또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고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고시를 했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지금 이제 부시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경기 남부의 국제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인천공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에 또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2,500만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되지가 않았었죠.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직전에는 그 반도체 같은 것이 항공 수송을 하는데 며칠씩 인천공항 창고에서 묵었어야 됐고 거기에 따른 창고 비용이라든가 수송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국내 항공은 가능하면 비행기로 국내 항공 운송 수단은 다 고속철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50년에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들면 국내를 비행기로 다니는 것은 고속철이 나와 있는 마당에 너무 비용 대비 탄소 발생량을 많이 만들게 되니까 프랑스는 이미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공항은 다 폐쇄하고 통합하고 국제공항은 국제공항 중심으로 권역별로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50km인가 200km에 하나씩 둔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 2,500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 하나 있는 셈이거든요. 김포공항은 언제고 이런 다른 나라의 흐름이 우리도 오게 되면 이게 국내 공항으로만 쓰고 있는데 고속철이 좀 더 빠르고 촘촘히 깔리게 되면 어차피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는 없어져야 할 공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그러면 국제공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인천 다음에는 저 무안에 가서 서쪽에 하나 있을 뿐이거든요. 가운데에 청주공항이 있지만 그 내륙이고요. 그다음에 양양의 강원도에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고 가덕신공항을 이제 만드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그게 그것뿐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2,500만이 인천 비행장을 하나를 이용한다는 게 이게 교통 체중 유발 요인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경기도 남부 인구의 한 800여만 명이 사는 경기도 남부에는 특히 산업적으로 그 남부 지역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클러스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국제공항이 하나 필요하다. 마침 그러다가 이제 민군통합공항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인천공항 제3 할주로 제4 할주로 그다음에 제3 터미널을 만드는
그 계획이 검토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규모가 최소 5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건설하면 3,500억이면 건설을 하니까 네.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좋지 않느냐. 네, 아까 이제 반도체 수송 면에서도 그렇지만 화성시 자체가 그게 송산 국제 테마파크를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로 유치하려는 고객이 아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화홍지구로 오는 것이 화성의 그 서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걸 내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비교하면은 뭐 경기 남부에 그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이제 인천공항하고 하면은 뜨고 내릴 때 비행기들끼리 뭐 충돌되거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그 화홍지구를 이제 이전 대상 예비 이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때 국방부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당히 긴 시간을 소위 군사 작전상의 개념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 비행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렇죠. 공역의 중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 9개 수도권의 9개 도시를 놓고 다 검토를 한 결과 다른 지역은 모두 불가능하다. 오직 유일한 것이 화성의 남쪽인데 마침 거기 간척지가 1,800만 평이 있고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활용이 안 됐으니까 그 지역이 최적지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개 예비 이전 후보지는 복수로 하는 게 마련인데 그래서 단수로 한 것이죠. 바로 공역이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자, 부시장님.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화홍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화성과 합의가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7년이니 8년이니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척되는 건 있나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분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초기에 군공항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런 국제 통합공항으로 간다는 거 민군 통합 국제공항들이 함께 추진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 시민들한테 널리 좀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실체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시급한 부분들이 되니까는 이제 화성 시민들도 많이 좀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우리 그 공항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항 남쪽이죠. 그러니까 그 화성의 동탄이라든지 그다음 병점 지역이라든지 봉담 지역인지 이런 쪽에 이제 대규모 주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화성시로서도 사실은 이제 반대만 할 수 없는 이런 지점에서 아마 이번 뭐 좀 그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좀 퍼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해자가 되면서 시민들 내에서도 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정치인들 내에서도 이제 반대를 그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민군 통합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쪽으로 나중에 뭐 나중에 이제 한번 확대해서 자료가 되면 좋겠는데. 2019년부터 민군 통합국제공항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재의 공군기지를 그냥 화홍지구로 옮기고 그 대신 피해를 입은 기피시설을 받게 된 화성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이전 논의가 됐는데 그거는 화성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가자는 논의가 2019년 중반부터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 여기 여러 언론사가 십몇 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찬성률이고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반대의 표시입니다. 최근 들어 한 10여 차례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경기도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다 똑같이 50%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화성시민 각각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진안지구 지정을 이 지역에 하게 된 것도 국토부와 화성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했을 거고 화성시가 정 이게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진안지구에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화성시에서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진된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특히 병점이나 동탄지역 또 봉담 지역 이런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그러면은 수원 군공항 부지는 어떻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아까 좀 많이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첨단 과학 산업 단지로서 만드는 걸 기본으로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거기가 이제 산업 단지뿐만 아니라 그 공항 그 동쪽과 서쪽으로 사실 수원의 주요한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경기 남부에서 주요한 안성촌의 물줄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단지 첨단 산업 단지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수원시에서도 한번 그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좀 도시 구상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올해 지금부터 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변화된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군공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전 부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거기서 이제 이전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 드리려고요. 지금 그 답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십전투 비행단 자체가 옮겨가서 나오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비행장 공역이 한 19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가 이전하고 지금 제대로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보충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땅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 시험장들 원예 시험장, 전답 시험장, 축산 시험장 뭐 이런 부속 시험장들이 전부 전북 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국공유지를 합해보면 약 550만 평 정도가 되는 국공유지가 거의 연접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가 550만 평이 한 지역에서 연접해서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국공유지는 원가 개념이 없으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서도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550만 평에 주변의 사유지까지 좀 매입을 하고 하면은 약 1,100만 평, 진안지구까지 합하면 1,20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종합 개발이 가능한 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관할 부처가 다 다릅니다. 이제 비행장은 국방부가 관할하고 또 농촌진흥청 이전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림부가 하고 또 농가대학 이전 부지는 서울대학과 교육부가 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하나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할 때와 같이 하나의 특별입법을 통해서 묶어서 그 전체를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실리콘밸리에는 유문정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거기 공장이나 굴뚝 있는 그런 거 환경오염시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첨단 연구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쾌적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직주 근접의 최소한의 주택 이런 것들만 이제 건설되어 있는 정말 살기 제일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그 주변에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산업을 크게 예측해 보면 ICT가 더 고도화된 그런 분야.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개가 있는데 바이오도 마침 그 붙어 있는 화성 지역의 향남 제약단지에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사와 연구소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약대가 또 붙어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을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미래 산업을 좌지우지할 ICT와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소 단지로 R&D 산업 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미리 우리가 갖고 싶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예를 들면 ICT 분야에서 한 2,000개, 바이오 분야에서 한 1,000개, 한 3,000개를 정해서 그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반드시 합작하여 합작연구소를 만들고 세계 첨단 수준의 최고 그 연구 인력을 많이 고용할 때는 예를 들면 땅을 국공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빠르게 한국으로 올 거고 특히 그 외국의 연구소나 기업들은 한국에는 값싸게 쓸 수 있는 잘 훈련되고 ICT 적응력이 높은 연구 인력이 풍부히 있다. 그것 때문에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G5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늘이 남겨놓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 좋은 기회에 삼성의 중심이 있는 ICT와 향남제약단지가 있는 바이오가 붙어있는 이 지역을 특별 입법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한 10년 동안 그걸 맡은 장관을 하나 임명을 하고 특별 관청의 장관을 그리고 그 사람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해갖고 추진을 하면은 저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결정이 미뤄지면서 수원 군공항 문제는 다음 정권, 다음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상생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바쁘신데도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이드 경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